네, 이제 4월 말로 넘어갑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일교차가 심하고 기후 때문에 뭐 냉해가 있는 지역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1년 농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교육 얘기 좀 쏙쏙 365에서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네. 것 같아요. 맹모 삼천지교 맞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자라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요즘은 특별히 이제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별히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계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해서요. 오늘 쏙쏙 365에서 알아봅니다. 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세요. 044-204-8462, 8466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소정의 상품도 전해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위해서 교육부 융합교육팀의 김진 사무관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는 게 잠재력 있는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지원해서 발굴하고 차세대에 정말 우리 사회의 주력이 되도록 키우는 그런 맞춤형 교육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정말 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예.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 키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영재 키움 프로젝트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외계층 학생 중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최대 9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럼 사무관님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키움 프로젝트인데요. 예, 제목을 보시면 숨은 진주를 찾아라 영재 키움 프로젝트.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보고 여쭤볼게요. 네. 네.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문화, 탈북자,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되어 있네요.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네. 보니까 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탈북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40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도 올해 신규 편성되어 총 10억 원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지원 분야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네, 지원 분야요. 네. 제가 뜯을게요. 네. 이쪽이죠. 네, 지원 분야는 네. 지원 분야는 수학, 과학, 발명,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인문사회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말씀 부탁드려요. 예, 이번 영재 키움 프로젝트의 선발 분야는 수학이나 과학뿐만이 아니라 발명, 소프트웨어,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체육예술 분야 꿈 사다리 장학 제도가 우리 교육부에서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체육은 20명, 예술은 3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는 만큼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체육과 예술 분야만 이번에 제외하였습니다. 예, 네. 주로 이제 핵심 국가의 산업들, 4차 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초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네. 올해 400명을 선발한다 그러셨는데 이제 미래 장영실을 키우는 거죠. 네.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영실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노비 신분이었는데 위대한 발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선발 절차. 제가 여기 뜯을 테니까요. 선발 절차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사무관님. 네. 예, 선발 절차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교별 추천을 받아 시도교육청 선발 심사를 거쳐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23일까지 오늘까지 선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도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역별로 얼마나 선발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한번 그림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전체 400명이라고 그러셨고요. 네. 예. 배정 인원 현황인데요. 뭐 인원이 지금 많은 곳도 있고 수도권은 141명이고 뭐 세종은 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네. 우리 지역은 왜 적어? 분명히 네. 이러실 거니까 네.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시도별 교육급여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례 할당 후에 그 400명을 인원을 배분하였는데요. 많은 곳이 경기도 79명, 서울이 62명 등이며 적은 곳이 세종 4명, 울산 5명 등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총 400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네. 내용을 좀 먼저 보고요. 그리고 여쭤볼게요. 교육 내용을 보면 발달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예, 맞춤형 교육이라고도 하고 발달 단계형 프로그램이라고 한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
이 영재 키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학생 한 명과 교사 한 명을 매칭하여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아마 이 멘토링 프로그램 때문에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성에 맞추어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초등학교는 탐구 정신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창의 탐구, 중학교는 융합과학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창의 융합, 고등학교는 연구 주제 선정 및 결과 도출까지 이끌어내는 자율 연구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네. 선생님들이 한 분씩 붙어가지고 네. 이 아이들을 멘토링 해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집에서는 할 수 없는 학년별로 뭐 심화나 응용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학년별로도 프로그램을 좀 세분화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4, 5, 6학년을 기초, 심화, 응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초 단계인 4학년은 개념 탐색과 지적 흥미와 호기심을 중심으로, 심화 단계인 5학년은 문제 발견과 문제 인식의 과정을 중심으로, 응용 단계인 6학년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과 협동 과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소외계층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뭐 지원 같은 거는 없었던 건가요? 기존에도 교육부에서 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이 있었는데요. 네. 기존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교육비 감면 혜택을 주는 그 제도가 주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재 키움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잠재력은 있으나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게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 키움 프로젝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얘가 정말 똘똘하고 네. 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기회를 못 받은 분이 있다면 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서 지원하는 게 이제 400명을 지원하는데 초등학교부터 앞서 이제 최대 기간이 몇 년, 9년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9년.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의 내용들은 그럼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네.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번에 모집을 하는데요. 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 선정된 학생들이 이제 계속해서 선정을 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렇게 해서 최대 9년까지. 네, 최대 9년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단년도 사업인데 영재 키움 프로젝트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효과라든가 이런 게 단년도 사업보다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멘토링 프로그램, 찾아가는 영재 교육 프로그램, 방학 중 집중 캠프를 이제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첫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 차년도부터는 지원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1년 지원해주고 그 인생의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좀 어렵잖아요. 꾸준하게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또 방학 때면은 요즘 친구들 학원 가느라 정말 고생하는데 사실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방학 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더 어렵죠. 시간 보내기가. 밥도 제대로 못 예. 먹고 지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방학 중에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학기 중이라서 이제 수업이었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 또는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른 이제 지역적 제한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방학 중에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전문가 초청 특강이라든가 대학생과 함께하는 멘토링, 캠퍼스 투어, 연구 시설 견학 등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여 대전 카이스트에서 약 2박 3일간 방학 집중 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적으로 결핍이 있을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방학 때는 또 특별 프로그램, 집중 네. 프로그램이 또 운영이 되는군요. 사실 그 영재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뭐 그런 것이 필요하느냐 아니냐 논란도 있겠습니다만 각 국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주안점을 두고 교육하는 분야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오늘 얘기하는 그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부의 인식이나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해외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무관님? 예, 이제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네. 이제 외국에 비해서는 이제 활발한 편입니다. 이제 시작 시기로 보면 외국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인데요. 영재교육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가 공통된 의견이 없는 만큼 조기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 수렴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리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영재교육이라는 게? 주로?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이제 2000년에 그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동법 시행령이 2002년에 시작되었고요. 이제 법 제정이 된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이후 2003년에 제1차 영재교육 직능 종합계획, 2008년에 제2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 2013년에 제3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 등 5개년마다 영재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올해 3월에 제4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네,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교육부의 방침이 아마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예, 영재교육 한 발 더 가까이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 있어요. 네. 예, 우리나라 영재교육 언제쯤 했느냐 지금 여쭤봤고요. 네. 외국의 영재교육은 더 빠르다. 네. 그러면 제가 듣기로도 이스라엘 영재 교육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뭐 내용이 참 다양하다고 하고 무려 20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과학, 뭐 유머까지도, 그러니까 지도자, 정신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영재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인재 발굴 계획,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도 그러한 이제 문제 인식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제3차 영재교육 종합계획 당시에 수학 이외 분야의 영재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 당시 17%이던 수학 영재교육을 작년 17년도에 22%까지 상승시켰습니다. 올해 3월 수립한 제4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에도 5년 후인 2022년까지 수학 이외 영재교육 수혜율을 25%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수학 영역 이외에도 영재교육 분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수과학이란 주로 수학과 과학의 인재를 키우는 그런 분야를 얘기하시는 모양이죠? 예. 근데 이제 수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다른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세요. 예. 네. 영재교육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또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부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서 영재 키움 프로젝트에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영재 키움 프로젝트는 사회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잠재력과 재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와 관심이 좀 큰 편입니다. 이제까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몰랐던 아이들에게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고 또 무엇을 잘하는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몰랐던 학생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는 그런 점이 우리 영재 키움 프로젝트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의 나침반이 되어준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에게 정말 꿈을 또 선물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좀 응원도 하게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요. 영재 키움 프로젝트를 기대하고 있을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런 정보를 또 오늘 들었지만 어디 가면 좀 더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예. 먼저 정보를 이제 보는 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부가 지원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GED라는 포털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GED, 영재교육 종합 포털 시스템인데요. GED.kedi.re.kr을 치시면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영재교육 다양한 정보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부모님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재 키움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과 그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이라는 시대 과제 해결에 접점을 모색한 정책입니다.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가 되고자 국가가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부모가 자녀를 영재로 천재로 교육시키고 싶죠. 그래서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 특별히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정부의 영재 키움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교육부 융합교육팀의 김진 사무관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